자, 그리고 이 2차 가해, 즉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제보자 A씨에 대해서 뭐 돈을 바라고 그랬다는 둥. 자, 그리고 그걸 뭐 참지 말고 그냥 그만뒀으면 됐지. 그게 뭐 문제가 있었으면은 왜 가운데 그만두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2차 가해다라고 하면서 자, 이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의 직접적인 답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제보자 A씨가 오늘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는데 A씨 측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 측이 비서실 직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지 12일 만에 공식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이걸 폭로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연락을 해왔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명이 공개되고 목소리까지 드러나면서 신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A씨의 측근에 따르면은 A씨는 가족과 함께 호텔을 전전하면서 이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오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 전화를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자, 그 사람들의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보자 A씨는 오늘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측근에서 자, 침통하고 비참한 심경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면서 최근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른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자, 개인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캠프와 후보의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 자, 이재명 후보 또는 김혜경 씨가 직접 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씨가 지금 그동안 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에 의해서 자행됐던 이런 2차 가해 논란에 관해서 직접 이재명 후보의 뜻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그걸 직접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 이 현근택 대변인은 최근에 이 A씨의 논란과 관련해서 자,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왜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서 자, 이게 바로 돈을 바라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돈을 바라고 했다. 자, 이것 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근택은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자, 별정직은 임기가 보조된 것이 아니고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만둬야 한다. 당시에 김혜경 씨에 대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배모 씨의 지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두었으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통로를 하기 위한 목적동으로 통화를 녹음하고 그리고 배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후원 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공익 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 계좌를 만든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돈 때문에 폭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 혼자 덮어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녹음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혼자 덮어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스스로 폭로하기 위하여 녹음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는 바로 이 발언이 개인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캠프와 후보의 공식 입장인지 자, 빨리 밝혀달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 또는 김혜경 씨가 직접 답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그리고 자, 이 A씨에 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A씨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련된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지금 언론사에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지금 아주 당황하고 있고 거의 멘붕 상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녹취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한 8개월 동안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지금 며칠분만 드러내도 이렇게 파장이 큰데 과거의 녹취록 가운데 이제 드러내면 또 어떤 내용들이 생생하게 보관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지금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금 바짝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지사 시절에 비서실 직원들이 문제가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제보자를 겨냥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왔는데 자, 이 우상호만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 아니라는 그런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문제 뭐 이런 걸 비교해보면, 논란과 비교해보면, 자, 이 김혜경 씨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한 번 더 큰 비판을 받은 것이 바로 우상호였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어설픈 해명을 해서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자, 정리를 해서 후보나 배우자께 국민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선대위 소속의 의원도 당사자가 사과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당분간 배우자 활동도 로키로 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김혜경 씨는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 이게 계속 퍼지고 있고,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갑질로 이어졌고, 이게 구도적이다. 오늘 전교모 전국 6,200명이나 되는 교수들이 성명서를 낸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문제인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해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사과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은 공금횡령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직권남용, 그리고 의료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조속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 보면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 도중에서 특권과 반칙, 부패가 진동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 힘주어 말한 부분입니다. 자,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인데 그 밑에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에 불과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했다. 자, 1조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게 넘겨주는데 유동규가 다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유동규가 뭔데 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위에 있는 사람의 의지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직격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대장동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조목조목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고 하루아침에 도덕질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김만배가 찾아가서 8번이나 면담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에서 최종 파기환송이 되면서 무죄가 나온 것, 그리고 나중에 김만배의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매달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걸 보면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현재까지 가져간 돈이 8,500억이었는데 그 돈을 추적했느냐?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원이 갔다고 다 끝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후보는 전 민정수석에게 50억 원이 갔고 뇌물로 의율된다는 건 더 많은 진상규명거리가 있다는 건데 수사를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대장동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다시 하겠다. 재수사를 하겠다. 자,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마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검찰이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액수로 651억 원만 기소한 것을 놓고서도 이 사람들이 실제 얻은 돈이 얼마인데 그게 범죄 금액에 다 포함돼야 나중에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데, 자, 651억 원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에게 줄 거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범죄 수익에 대해서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더 많이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믿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김만배가 윤석열 꼼짝 못하게 하는 죽일 카드가 있다 하는 이야기, 또 서로 욕하는 사이라 하는 언급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자, 나는 인생을 그렇게 안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15년, 16년 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시절에 일화를 들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랑은 좀 가까웠는지도 몰라도 15년, 16년 전에 연구관 시절에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이 회식 자리에 불러서 왔다가 자, 시금방져서 검사들한테 욕먹고 쫓겨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에 대검 중수부 연구관실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나하고 욕하는 사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욕하는 사이가. 자, 그는 퇴임 후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대검에서 친여 검사들이 모여서 내가 지휘한 사건 기록을 갖다 놓고 전부 까봤다고 한다. 만약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이 정권이 벌써 죽였을 것이다. 그것도 몇 번이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했던 기록을 다 놓고 검토해서 윤석열의
자, 말하자면은 약점, 뭐 이런 것이 없나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그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 공수처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정부 검찰개혁의 속도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주의자 사건 의뢰인은 검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사권자,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차원에서 지휘 공론화를 막론하고 권력권 비리를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일반인 사회 약자는 훨씬 더 배려하는 법 집행을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고 또 그리고 일반인 사회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법 집행,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자, 이 제도를 바꾼다 했는데 제도 바꾸는 게 나중에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자, 그게 뭐 제도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조국 수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수사, 울산 이 선거 개입 수사, 이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걸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검찰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 차원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단한 것이 검찰 개혁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인 국민에게 더 많이 배려하는 법 집행을 하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아주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공직자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범위에서 찬성을 했다. 이러면서 검사 25명인 시골지청 수준인 공수처가 검경의 공직자 내사첩보와 사건을 모두 가져가서 깔고 앉아서 수사를 못하게 막아놓은 건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공수처가 자, 검경의 공직자 내사첩보와 사건을 모두 가져가서 수사를 못하게 깔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 가져가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공수처인데, 자, 이게 하고 있지 않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도 제도는 존속하되 대대적인 개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공수처 불법 통신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이 아니라 수사로 처벌할 사항이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